세계적인 고령사회 국가 일본에서 치매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당질 제한식은 치매 효과가 있으며 그 예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대표적 질환인데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일본 규슈 대학은 1985년부터 후쿠오카현 히사야마 지역 주민 중 당시 치매 증상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 826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 환자와 그 전조병에 속한 사람의 알츠하이머병 위험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6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흰 쌀밥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쉽다고 이 연구는 보고했습니다. 1999년에 발표된 유명한 로테르담 연구 역시 고령의 당뇨병 환자가 뇌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위험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1.9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슐린 치료 중인 당뇨병 환자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발병 위험은 무려 4.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약 80%가 제2형 당뇨병 내지 뇌당능 장애를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뇌세포의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것은 인슐린 분해 효소입니다. 고인슐린 혈증이 있으면 인슐린 분해 효소는 인슐린 분해만으로 힘에 부칩니다. 부수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할 여유가 없어 베타 아밀로이드가 혈액 속에 잔존할 위험이 커집니다. 혈중 베타 아밀로이드의 수치가 높아져서 뇌세포에 침착하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즉, 당뇨병이 있으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쉽다는 말이므로 높은 인슐린 농도도 위험 요인입니다. 아쉽게도 당질 제한식으로 혈당치와 인슐린 농도를 낮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를 측정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인인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이 당질 제한식으로 개선되는 점으로 미루어 알츠하이머병의 예방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신진대사의 급격한 변동이 불임, 난산, 거대화 출산을 초래한다. 최근 증가하는 부인병 중 불임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역시 당질 과다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중에는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탕이나 밀 같은 당질이 주 성분인 과자를 습관적으로 먹으면 혈당치가 급격하게 변동합니다. 개 중에는 온종일 과자를 입에 달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탄수화물 의존증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새끼 식사로 당질을 대량 섭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잦은 간식으로 당질 과다를 반복하다 보면 탄수화물 중독 증상이 일어납니다. 이를 탄수화물 의존증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의존증이 있는 사람은 저혈당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런 식생활을 하는 사람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체내 혈당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고 이에 혈당치가 다시 급격하게 하강하여 쉽게 저혈당 수준에 이릅니다. 혈당치의 급격한 변동은 불임의 원인으로 지목받습니다. 혈당치 변동이 심하다는 것은 인슐린이 가다 분비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기량작용을 하는 각종 호르몬도 과다 분비됩니다. 다시 말해 체내 호르몬 균형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예전 여성들은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을 겪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메이지 시대 일본 여성은 지금보다 3배나 많은 양의 쌀밥을 먹었지만 혈당치의 급격한 변동이나 인슐린 과다, 호르몬 불균형은 없었습니다. 신체 운동량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덕분입니다. 당시에는 치사와 설거지 모두 사람의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진공 청소기가 없었기에 빗자루를 들고 손으로 움직여가며 먼지나 쓰레기를 쓸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걸레에 물기를 짜내고 바닥과 복도를 닦았습니다. 가사노동만으로도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예전에 하던 가사노동의 대부분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호르몬 중 혈당치를 낮추는 것은 인슐린 뿐입니다. 하지만 혈당 상승 전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는 인슐린과 무관하게 포도당을 거두어 들이므로 혈당은 떨어집니다. 메이지 시대 여성은 많은 쌀밥을 먹어도 식사 전후에 항상 유산소 운동을 했기에 인슐린 분비는 오늘날의 여성보다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들어서면서 가전제품이 보급되자 가사노동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렴한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이 늘어났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당질이 듬뿍 들어간 과자와 청량 음료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오늘날의 여성은 유산소 운동은 하지 않으면서 당질을 과다 섭취하는 횟수만 많은 셈입니다. 이런 상태는 불임증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몸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대사가 급격하게 변동하면 당연히 여성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불임증의 하나인 다낭포성 난소 증후군은 배란이 잘 되지 않은 질환입니다. 정확한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알려져 있진 않으나 당질 제한식으로 절반 이상이 개선됩니다. 다낭포성 난소 증후군은 고인슐린 혈증에서 비롯한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질의 잦은 섭취와 과다 섭취에 길들여지면 인슐린 역시 자주 그리고 과다로 분비되어 비만에 이릅니다. 비만해지면 기초분비 인슐린 수치가 높아집니다. 여기에 당질을 섭취하면 많은 양의 인슐린이 추가로 분비되어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는 생리불순과 불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당질 과다 식품을 하루에도 몇 번씩 습관적으로 먹으면 혈당치가 급격히 변동합니다.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생리불순이 일어납니다. 규칙적인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임증이 됩니다. 이는 다낭포성 난소 증후군을 비롯한 불임증을 유발하는 일반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당질 제한식으로 생리불순과 생리통이 개선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현대 여성을 괴롭히는 불임증 등의 부인병은 당질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습관적으로 자주 먹는 식생활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큽니다. 급격한 혈당치 변동으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는 일은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약 700만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나타난 이상 사태입니다. 불임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여 체내 호르몬과 대사의 균형을 정상으로 되돌리길 권합니다. 그 밖에도 당질 제한식을 하면 각종 산부인과 관련 문제에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선 순산 확률이 높아집니다. 임신부는 당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임신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무네타 데스오는 임신부의 비만 및 임신 당뇨병 예방을 위해 당질 제한식을 권장했습니다. 그 결과 비만 및
임신 당뇨병의 예방은 물론이고 순산이 증가하여 제왕절개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딸도 임신했을 때 비만 예방 차원에서 가벼운 당질 제한식을 실천했고 역시 순산했습니다. 무네타 데스오는 베테랑 산부인과 전문의이며 연간 700여 건의 출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에서 30%였던 제왕절개 비율이 당질 제한식을 권장한 후 10%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비만해지면 지방이 산도를 압박하면서 난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임신 중에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면 체중 조절이 용이해져 임산부와 의사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비만을 예방하고 난산도 예방하니 일석이조입니다. 제왕절개 비율이 낮아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은 고혈당이 되기 쉬운 임신부의 임신 당뇨병과 비만을 예방할 뿐 아니라 순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임신 중 고혈당을 방지하는 일은 아이에게도 중요합니다. 임신부가 고혈당이면 거대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거대아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되어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을 앓기 쉬우며 임신부가 고혈당이면 지체부 자유아를 낳을 위험이 높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임신 중 고혈당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당질 제한식은 고혈당과 비만을 예방하여 순산 확률을 높이고 거대아 및 지체부 자유아를 낳을 위험을 낮춥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신 중에 당질을 제한하면 케톤체 증가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무네타 데스오의 연구에서 태아와 신생아의 높은 케톤체 수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케톤체 증가에 대한 우려는 기우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걱정보다는 고혈당이나 비만의 위험을 예방한다는 장점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질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은 감염증에 약하다.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가 감기입니다.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는 사람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당질 제한식을 하자 감기, 인플루엔자 등 흔한 바이러스성 감염증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당뇨병 환자는 감염증에 걸리기 쉽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면 당뇨병 환자도 감염증에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질 제한식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의 면역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극히 적은 당질을 섭취했던 시대에 이누이트족은 혈액순환이 아주 원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당질이 지나치게 많은 식생활을 하면 모든 면에서 감염증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당뇨병 환자가 당질을 섭취하면 당연히 고혈당이 되지만 당뇨병이 아닌 사람도 당질을 섭취하면 정상적인 범위라고 해도 혈당이 높아지고 혈류가 다소 나빠지며 인슐린 분비량도 많아집니다. 즉, 체내 대사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혈류가 나빠지고 대사가 혼란스러워지면 자연 치유력이 떨어져 감기와 같은 감염증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질 제한식은 당뇨병의 여부에 관계없이 감염증 예방 효과를 보입니다. 당질 과다 섭취는 내장에 부담을 준다. 당질 제한식으로 지방간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간을 그다지 위험한 질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여겼던 간질환은 비형 간염,
C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성 간염이었습니다. 전문의들도 지방간을 별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이러스성 간염은 간경부염이나 간암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최근 심한 염증을 동반하는 지방간이 간경변 내지 간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심한 지방간을 NASH라 하는데 지방간의 10에서 20%를 차지합니다. NASH는 당질 제한식으로 예방과 개선이 가능합니다.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치가 올라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체내에 남아있던 혈당은 인슐린 작용으로 모두 간과 지방 조직에 저장되어 중성지방이 됩니다. 당질이 많은 식생활을 할수록 비만해지기 쉽고 많은 양의 중성지방이 간에 축적되어 지방간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비만해지기 쉬운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지방간은 빠르게 개선됩니다. 술을 좋아해서 지방간인 사람이 청주나 맥주 등 당질이 많은 주류 대신 당질이 없는 위스키나 소주를 마시는 것만으로 지방간 지표를 나타내는 감마글루타밀 트레드 펩티데이드 수치가 정상화되기도 했습니다. 당질 제한식으로 바이러스성 간염을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NASH 등 지방간에 의한 간염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의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므로 간 질환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질 제한식은 신장병에 적용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면 결과적으로 단백질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당질 제한식을 신장병에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진행되면서 고단백질이 신장병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옳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2012년 일본 신장학회는 단백뇨와 같은 신장병이 있더라도 혈액의 신장 기능 검사에서 사구체 요과량이 60ml분 이상이면 단백질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2013년 미국 당뇨병 학회는 영양요법에 관한 성명에서 당뇨병 신증 환자에게 단백질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당뇨병 신증이 있더라도 당뇨병으로 인해 신장에 이상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질 제한식을 하면 곧바로 혈당이 조절되므로 당뇨병 신증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신증을 앓고 있더라도 치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미국인 의사 번스타인은 제1형 당뇨병 합병증으로 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단백뇨가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지만 당질 제한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정상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도 신증 제3기에서 제1기로 회복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고혈당은 신장혈관을 손상시켜 당뇨병 신증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당질 제한식은 고혈당을 막아주는 치료의 가능성을 열어준 셈입니다. 당질이 적은 식사는 호흡을 편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어 전반적인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 에버트사가 만드는 풀모케어는 당질을 28%로 제한한 유동식입니다. 폐기종 환자를 위한 치료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왜 당질이 적으면 호흡이 편해질까요? 3대 영양소인 당질, 지방질, 단백질은 인간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열량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3대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인 후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가 되어 폐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폐는 배출할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3대 영양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호흡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양소가 체내에서 연소하는 에너지에 비해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폐가 가스 교환을 할 때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3대 영양소 중 당질은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폐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러므로 부담이 큰 당질을 줄이면 호흡도 편해져서 폐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호흡기 질환 전문의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폐기종 치료약인 풀모케어는 폐기종뿐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치는 동일합니다. 풀모케어가 아닌 당질 제한식에서도 당연히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만합니다. 폐기종은 물론이고 알레르기 질환인 만성기관지염 등도 당질 제한식으로 호흡이 편해집니다. 알레르기성 질환 전반에 걸쳐 당질 제한식을 통해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알레르기와 같은 깊은 관련이 있는 기관지 천식에도 당질 제한식을 꼭 권합니다. 요통, 무릎 통증, 빈뇨 등의 고령자 질환은 당질 과다와 관계가 있다. 정형외과에서 중노년층에게 당질 제한식을 권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은 원래 당뇨병 치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는 당뇨병 전문의가 다른 분야의 의사에게 환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형외과 분야에서도 당질 제한식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찾아온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정형외과에서는 의사가 체중 감량을 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비만으로 몸이 무거우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갈 뿐 아니라 지방이 많으면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형외과 의사는 증상을 개선하는 데 비만 해소가 효과적이라는 사실만 알 뿐 어떻게 체중을 감량할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다른 의료 분야의 지식을 참고하여 당질 제한식을 권장하는 듯 합니다. 과학적 근거나 평판 등을 조사해보고 당질 제한식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추 관협착증으로 수술을 권유받았던 환자가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여 비만이 해소되자 수술할 필요가 없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 질환은 신경 압박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나이가 들어 골격이 변형되면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발생하는데 비만일 경우 지방이 신경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당질 제한식으로 비만에서 벗어나면 신경의 압박이 줄고 증상도 개선됩니다. 물론 체중 감소로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 자연히 개선되는 사례도 많을 것입니다. 당질 과다 섭취로 나빠졌던 혈액순환이 회복되어 근육과 신경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당질 제한식이 무릎과 허리 통증에도 도움을 주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고령으로 접어들면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빈뇨와 요실금입니다. 이 증상들도 당질 제한식으로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질이 적은 식생활을 하면 혈액순환과 대사가 원활해져 방광의 수도꼭지 역할을 담당하는 관략근 역시 튼튼해집니다. 빈뇨와 요실금 환자들 중 제법 많은 사람들의 증상이 개선됩니다. 제 블로그에는 치질이 좋아졌다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20에서 30년 동안 치질을 앓던 분이 당질 제한식을 시작하고부터 증상이 호전되어 지금은 완전히 나아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회복되면서 치유력이 향상되었고 이것이 치질 개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뇨병 치료나 비만 탈출을 위해 시작한 당질 제한식이 뜻밖에도 다른 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당뇨병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현상이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짐에 따라 대사가 안정되어 나타난 효과라고 봅니다. 현대에는 이미 익숙해져서 깨닫지 못하지만 이 정도의 당질 과다 시대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확실히 인체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혈당치와 인슐린 양이 요동치며 갖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권태감도 당질 과다에서 비롯됩니다. 당질 제한식을 시작하면 고령자들도 권태감이 사라집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구력이 생겼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인 작가 미야모토 데루시는 당질 제한식을 시작하고부터 체력이 좋아져 골프를 쳐도 피곤하지 않고 예전보다 일도 더 왕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중년 이상의 사람들 중 당질 제한식을 시작하고부터 기록이 좋아졌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즉, 권태감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된 당질 과다 생활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라도 당질 과다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당질 제한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본연의 힘을 발휘하는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